안녕하세요. 책임 정대표의 정대표입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바쁘게 살았는데 여러분도 바쁘게 사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요즘 그런 질문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요즘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이제 사업 이제 10년 차 돼가면서 완숙함이 더해지기보다는 더 배워야겠다 라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정대표도 사실 제가 배워야겠다, 배워야 산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라고 했던 어떤 의지의 산물이었는데, 다시 좀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좀 배워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만한 책을 추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에이트라는 책이에요. 에이트 아마 그래도 베스트셀러 도서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대한 이제 평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갈립니다. 예스24 기준으로 보면 판매 지수도 50만 정도 되고 평점도 8.3 정도 돼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좀 읽으신 분들의 어떤 리뷰를 보면 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좀 비평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공포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말한다. 좀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무분별한 무비판적인 엘리트리즘에 좀 녹아져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 세 번째는 조금 겉핥기 내용, 조금 이렇게 겉핥기 내용들이 조금 조합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저도 일면 좀 동의하는 부분, 이런 면 때문에 그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이진홍 씨가 이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그것을 조금 그 일반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잘 정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책으로서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한 줄로 좀 다시 정리해보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배울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추천의 이유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시대의 도래라는 것은 실제한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고요. 세 번째는 이기는 습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을 차단하라 라는 조언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다시 살펴보면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 하나? 이런 사실 조금 와닿나? 키오스크로 좀 바뀌고, 무인 그 주차장 많이 생기고, 그런 걸 보지만 막 와닿는 이제 변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책 내용을 보다 보면, 그렇겠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의 34%는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냈던 건데, 우리나라 기업의 50% 정도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냈던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금의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 올해 34%의 어떤 수치가 이제 50.5%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즉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걸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좀 센 용어인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50%면 단순히 영세 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영향이 크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인공지능 시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코로나 사태 때문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들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 2, 3, 4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애플이죠. 첫 번째가 애플이고, 두 번째가 MS, 세 번째가 아마존, 네 번째가 구글인데, 이들 기업은 코로나 사태니까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냐?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오늘자로 제가 다시 시가총액을 봤는데, 무려 올해 3월 대비해서 적게는 18%, 많게는 60% 가까이 시가총액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좀 몰락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되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라고 보면,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누군가는 따라가고 있고, 아니면 리드하고 있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니까, 사업을 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들 만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S나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LG CNS 같은 기업들, 기술 기업들을 좀 만나보면 굉장히 빠르게 자동화 어떤 기술과 어떤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런 기업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되게 이런 변화가 실제하는구나 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흥망성쇠를 굉장히 대비시켜서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잘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해서 좀 잘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에서 인공지능 이제 켄쇼가 입사를 해서 잘 나가고 있던 598명이 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주요 큰 병원이 있거든요. 아산, 삼성, 서울대, 세브란스. 근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한 가천대 길병원 같은 곳이 뜨고 있다든지, 그리고 의사, 변호사, 판사, 교사, 저 같은 CEO, 이런 이제 전문직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대체되고 있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시대의 변화가 현실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계점을 하나 좀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 게 이 책이 조금 겉핥기다라는 사실 비판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저자의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사례만 보더라도 알파고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알파고가 휴리스틱 방식의 폴라니 역설을 뚫고 어떻게 신층 연결망을 통한 트리 검색을 활용해서 지금의 일을 얻는가라는 어떤 전체의 큰 맥락까지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이제 그 얕은 내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좀 한계이면서도 조금 저자가 의도한 면이 있다고 봐요. 사실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다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좀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머리가 되는 책이니 이 책을 읽고 다음 책들을 좀 읽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추천할 수 있는 책들은 다음에 제가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현실, 도래의 현실을 익힐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첫 번째 추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습 방식을 좀 제시해주는, 일깨워주는 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제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소수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학습의 방식이 있고, 여전히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전 방식이 된 학습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인지하고 저희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게 구글이랑 나사가 같이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만든 싱귤러리티 대학교, 특이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2045년 인공지능 시대에 특이점이 오는 시대에 10억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한다, 리더를 양육한다,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학교나 아니면은 스탠포드나 MIT나 하버드에서 대표적으로 의대에서 강의를 폐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잘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학교를 중퇴시키고 에드아스트라라는 학교를 직접 설립해서 직접 인공지능 시대에 리더가 될 수 있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 주입식 교육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난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대비해서 저희 나라를 좀 예를 들면서 저희 나라 독서율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독서량이 세계 166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비해서 일본을 얘기하면 일본은 세계 정상급의 1년에 한 60권 읽는 독서량도 가지고 있고 교육혁명도 단행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토론과 철학과 인문학 소양을 갖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대비시켜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머신러닝이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게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주라기 공원을 아시죠? 주라기 공원의 수입 비용, 로열티 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나라 자동차 수출액 1년을 전체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 영화 하나로 그냥 땡친 거죠. 그만큼 뒤처져 있는 우리 문화나 지식의 이제 코스트가 크다는 건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코스트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습이 필요한 시대, 그리고 새로운 학습에 필요한 비용이 엄청나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 2년 전쯤에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사업의 확장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법인을 세워서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한번 거기 방문하면서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방문을 하고 거기서 현지에서 법인화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한번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는데, 그때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디스쿨, 이제 책에도 나오는 거기에 직접 가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다니는 학생한테 아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문제를 공감하고 솔루션을 찾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포스트잇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디스플레이도 포스트잇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되게 잘하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유로우면서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공감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저도 그때 있을 때 다른 CEO분 한 분이랑 둘이서 들었거든요. 그 설명을. 많은 어떤 기업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흐름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것들 잘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토론하거나 같이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잘 안 하는데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고 일을 해결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습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보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학습을 해야겠구나.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토론하고 또 공감하고 창조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방향 안에서 그리고 다차원적인 관점 안에서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책이 총 3개의 그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1파트, 2파트, 3파트.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이 사실 이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이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뭐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파트가 8개의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저는 그 8가지 전부를 추천하기보다는 다 좋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비평이 조금 더 많지만. 첫 번째 부분인 디지털을 차단하라라는 부분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IT 신화를 쓴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스티븐 잡스와 빌 게이츠가 있겠죠. 책에서는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 IT 신화를 쓴 이 두 사람이 자녀들한테는 IT 기기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임직원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기업 내에서 IT 기기를 되려 금지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IT 기기, 다시 말해서 조금 작은 의미에서 인공지능에 벌써부터 중독되면, 종속되면 그것에 지배받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시 그걸 멈출 줄 알고 나 인간답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늘상 핸드폰 보고, 늘상 아이패드하고, 늘상 노트북 보고, 늘상 구글링하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IT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종속되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려 IT 신화를 쓴 기업과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은 IT 기기를 멀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되게 좀 동의하는 부분이었던지라 사실 한 10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고 하지만 IT 기기를 끄고 책을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산책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래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제가 이 작은 기업이지만 이 작은 기업을 영속할 수 있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부분도 좋은 조언이지만 첫 번째 부분인 디지털 차단하라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서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혔으면 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짧지만 길게 이 에이트라는 책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한 가지 좀 첨언한다 그러면 에이트라는 책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는데 첫 머리가 되는, 첫 걸음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로 다 커버가 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제적인 책, 다시 말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뭔가 인문학적인 책들이나 어떤 방법론들까지를 포함해서가 아니라 그 책 외에도 저는 조금 더 실제적인 책들을 좀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책도 그렇고, 큐바비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더 넥스트나 아니면 플랫폼 레볼루션 이런 책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마켓 3.0, 마켓 4.0, 크라우드 슈밥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 이 책이 조금 얕게 다루고 있는 이 산업과 이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 책의 내용을 동일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추천을 하면서도 이런 책들을 조금 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대여섯 권의 책들은 마저 보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 작은 기업을 이끌면서 참 바쁘게 그리고 때때로 위급하게 살아가면서 일에 매몰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쉼, 또 하나는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곧 고갈되고 곧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곧 도태되고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도 이거 해야겠다,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서라도 이걸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 바쁜 시기에 참 많은 경쟁 속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겨우겨우 허겁지겁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어찌 보면 조금은 이 아까 말씀드린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조금 시대를 리드해 가기 위해서는 조금 앞서서 배우고 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 이 책 에이트 이성 씨가 좀 쉽게 쓴 책이니까요. 여러분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에 제 생각에 한 3시간 정도 아니면 한 4시간 정도 확보해서 한 번에 쭉 좀 읽고 한 번 더 좀 쉴 때 좀 읽고 그 다음에 이후의 책들도 좀 읽어나가는 그리고 특별히 디지털을 차단하라라고 하는 조언들도 좀 여러분들 좀 지켜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따라잡느라고 막 가랑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도 서 있고 주변의 이웃들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가 같이 좀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기술을 만드는 건 인간이니까요.